췌장은 24시간 공장입니다. 췌장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기관인데요. 그중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우리 몸의 유일한 호르몬이에요. 식사 후 혈액 속 포도당이 올라가면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을 얼마나 덜 혹사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이 잘 안 잡히는 이유, 췌장이 지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최근 늘어나고 있는 췌장 기능 저하를 어떻게 예방하고 또 회복시킬 수 있을지 식이요법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지연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췌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식사량과 관련해서 하루 동안 음식을 어느 정도 양으로 언제 먹어야 췌장에 부담이 안 되는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췌장 기능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를 진료할수록 혈당을 잘 조절하는 몸을 만들기 위한 핵심은 췌장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게 먹어서 혈당을 억지로 낮추고 운동으로 혈당을 빼는 등 혈당에만 사로잡혀 사는 삶은 너무나 고단하지요. 췌장 기능이 잘 유지된다면 적당한 식사와 운동만으로도 혈당은 저절로 정상 범위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췌장은 24시간 공장입니다. 췌장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기관인데요. 그중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우리 몸의 유일한 호르몬이에요. 식사 후 혈액 속 포도당이 올라가면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즉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정교한 기관인데요. 문제는 먹는 횟수가 잦을수록 췌장이 쉴 틈이 없다는 점이죠. 췌장을 계속 일시키면 결국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을 얼마나 덜 혹사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췌장을 지치게 하는 주범은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하루 종일 이어지는 식사와 간식, 그리고 단 음료입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혈당은 오르고 그때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특히 정제탄수화물이나 믹스커피처럼 당을 폭발적으로 올리는 음식은 인슐린을 더욱 심하게 자극합니다. 결국 췌장의 베타세포가 하루 종일 인슐린을 분비하느라 과로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5년, 10년 이어지면 인슐린 분비량이 서서히 감소하고 혈당은 더욱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췌장 피로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췌장이 쉴 수 있는 식사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췌장이 지치지 않고 적당히 일하게 하려면 식사 간격과 섭취량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당뇨인이라도 체형에 따라 췌장을 돕는 전략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체형 맞춤 췌장을 위한 식사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질량 지수 25 이상 비만형 당뇨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비만 당뇨의 제일 큰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비만형 당뇨는 인슐린 반응력이 떨어진다. 즉 췌장이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냄에도 내 몸의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죠. 지방세포, 특히 내장지방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면서 인슐린 신호체계를 방해합니다. 그 결과 췌장은 왜 혈당이 안 내려가지? 라고 생각하고 무리해서라도 인슐린을 더 분비하게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베타세포의 가부화를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형 당뇨는 췌장을 쉬게 하기 위해 식사 횟수를 줄이고 공복 시간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자주 먹는 습관, 잦은 간식, 빈번한 카페 음료를 절대적으로 피해 주셔야 합니다. 핵심은 인슐린 분비 횟수를 줄여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루 식사는 2끼에서 3끼 나에게 맞게 시간을 정해서 드시고요. 아침, 점심, 저녁 매 식사의 간격은 대여섯 시간 이상은 확보해 규칙적으로 드세요. 식사를 정량으로 했다면 간식은 제한해야 합니다. 물만 섭취하세요. 커피를 마시더라도 무가당 블랙만 허용됩니다. 단 음식이나 믹스커피처럼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자극하는 음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 이후에 긴 공복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추가로 비만 당뇨에서는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흔히 거꾸로 식사법이라 부르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분비량을 20에서 30% 줄일 수 있습니다. 비만 당뇨 기준 하루 섭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탄수화물은 120에서 150g으로 하루 총 열량의 약 40% 이내로 드세요. 단백질은 70에서 90g으로 체중 1kg당 1에서 1.2g이 적합합니다. 지방은 50에서 60g으로 전체의 약 35% 정도 드세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예를 들자면 한 끼에 밥 2분의 1에서 3분의 2공기 약 100에서 150g을 기반으로 하시고 단백질 반찬을 곁들인 한식 식단이 좋습니다. 닭가슴살,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단을 설계하세요. 다음은 마른 당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마른 당뇨는 인슐린 생산력이 낮아 인슐린이 부족합니다. 췌장의 베타세포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인슐린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른 당뇨에서의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보다 인슐린 분비 부족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체질적으로 근육이 적고 기초대사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이나 공복 연장을 하면 혈당이 안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급상승하거나 저혈당이 반복될 위험이 큽니다. 인슐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음식이 없으면 간이 저장된 당을 풀어내 혈당을 올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식사 간격을 늘리는 건 오히려 혈당 변동을 키울 수 있어요. 따라서 마른 당뇨분들은 규칙적인 하루 3끼 식사를 권장드립니다. 췌장이 놀지 않도록 일정한 자극을 그리고 과로하지 않도록 꾸준한 패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4-5시간 간격으로 일정하게 드세요. 하루 섭취 기준은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총 탄수화물은 200에서 250g으로 하루 총 열량의 약 50에서 55% 정도가 좋습니다. 단백질은 60에서 80g으로 체중 1kg당 1에서 1.2g 정도가 좋습니다. 지방은 50에서 60g으로 전체의 약 30%로 드세요. 즉 한 끼에 밥 3분의 2에서 한 공기, 약 150에서 200g, 단백질 반찬 한 손바닥 분량, 채소 반찬 2-3가지 정도면 좋아요. 한식 중심의 자연식, 잡곡밥과 국, 제철 나물 위주의 구성으로 드시면 췌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췌장을 일정하게 사용하되 과로시키지 않는 균형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체형에 따라 췌장 기능을 나눠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통 마른 당뇨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고 비만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췌장 기능은 이런 경향성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랐더라도 저항성이 있는 분도 계시고 살집이 있어도 췌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히 내 췌장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C펩타이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받아보셔도 좋고 1644-5178로 전화 한 통 주시면 검사받는 방법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당뇨 관리의 목표는 혈당 조절이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췌장 보호가 핵심입니다. 췌장이 지치지 않아야 인슐린을 오래 분비할 수 있고 그게 바로 혈당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체형별 식사 기준과 원리를 기억해 두세요. 오늘 영상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혈당 조절이 잘 되는 몸을 만들기 위해 췌장이 지치지 않게 한다. 둘째, 비만 당뇨는 공복 시간을 확보하고 하루 2-3끼 단백질 위주 식단을 선택한다. 셋째, 마른 당뇨는 규칙적으로 3끼를 한식으로 챙겨 먹는다. 안녕하세요. 당뇨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혈당이 잘 안 잡히는 이유, 췌장이 지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생기는 2형 당뇨입니다. 그렇지만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1.5형 당뇨라고 하는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면 1.5형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췌장 재생원을 개발해 인슐린 저항성뿐 아니라 췌장 기능이 약해서 발생하는 당뇨까지 치료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최근 늘어나고 있는 췌장 기능 저하를 어떻게 예방하고 또 회복시킬 수 있을지 식이요법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췌장이 이미 지친 분들, 또 당뇨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췌장 부담이 커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댓글에 식단 계획을 적어주세요. 당뇨스쿨 의료진이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췌장이 지치는 이유부터 알아볼게요.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췌장도 점점 피로해집니다. 그런 상황은 언제일까요?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때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췌장은 무리해서 인슐린을 더 많이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하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췌장은 점점 지치고 인슐린 분비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혈당은 더 조절되지 않고 당뇨는 악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 유병 기간이 길수록 췌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당뇨가 있으면 췌장이 점점 지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왜 췌장이 지치는지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췌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방법, 즉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식이 원칙 3가지 말씀드릴게요. 원칙 1. 탄수화물은 아예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탄수화물을 거의 끊다시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하루 전체 열량에서 반 정도는 탄수화물에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밀가루, 설탕, 흰쌀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피하시고 통곡물이나 채소, 콩, 현미 이런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순서도 중요한데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이른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췌장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식사 간격 없이 잦은 간식을 먹거나 폭식, 야식이 반복되면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고 또 자주 분비되면서 췌장이 쉴 틈 없이 계속 일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췌장에 무리가 가고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원칙 3. 췌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한약재, 황기를 적극 활용하세요. 황기를 차로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황기는 췌장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췌장재생환의 주요 원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말린 황기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물에 달여서 따뜻한 차로 드시면 췌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치료는 언제 필요할까요?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이요법만으로도 췌장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잘 지켜도 혈당 조절이 어렵거나 췌장 기능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라면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저희가 개발한 췌장 재생환은 췌장이 지친 분들께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생활관리를 열심히 하시되 한계가 느껴지시면 꼭 상담을 거쳐서 한의학적 치료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췌장재생환과 관련된 문의는 1644-5178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췌장의 기능 저하가 이미 일어난 분들은 물론이고 예방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효과적인 내용입니다. 식단 다짐이나 계획 이런 걸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 3줄 요약해드릴게요. 첫 번째, 당뇨가 오래되면 췌장이 점점 지치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는 것, 또 환기차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폭식, 야식, 간식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뇨스쿨에서는 혈당 관리 노하우를 모두 담아서 당뇨 편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꼭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877-8125로 전화만 걸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되고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